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혼한 오빠를 둔 27살 여자입니다. 파혼이라고 하기에는 오빠와 오빠의 여친이 각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만 한 상황이었고 상견례도 하기 전이긴 했지만요. 현재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온 이후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빠의 여친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데 제가 정말 오빠의 걸림돌인가 싶어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 오빠는 34살이고 오빠의 여친은 32살입니다. 3년 가까이 만났었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양가에서 둘만 좋다면 상관없다는 분위기라 결혼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여친이 갑자기 결혼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데 제가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언젠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누이가 될 저를 오빠 부부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오빠의 여친이 알게 된 건 우연히 겹쳐서였는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할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제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와 셋이 만나 제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친구가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매일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할 만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마저도 5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단톡도 있고 주기적으로 모임도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타입이라 자주 만나지 않는 것뿐이죠. 그 외에는 가족들밖에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간략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8살 때 입학하고서부터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학급이 하나라 쭉 같이 다녔었거든요. 부모님도 나중에 제가 22살이 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전까지는 혼자 모든 걸 감내해 왔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집이 어렵다 보니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인 게 익숙하고 외로움도 이젠 초월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집순이이고 일도 재택 가능한 일이라 집에 업무 공간이 있다 보니 일주일에 집 밖에 나가는 게 한두 번 정도입니다. 물론 일 때문에 미팅이 있거나 다른 약속이 생기면 더 늘어나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하루 이틀 정도예요. 오빠 여친과 만났을 당시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혹시 히키코모리예요? 하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집에 이런 하적거리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빠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아니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 여친의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하자라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신다면 제가 사회 부적응자 같고 집순이라도 어떻게 저럴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며 투자 모임도 다니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같이 회식도 합니다. 또 집이 어려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며 투자를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잘 불려서 큰돈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의 꿈이었던 마당 딸린 전원주택도 지어드렸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샀고요. 이건 지방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직장을 다니셔서 시내 쪽에 있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주택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이 오셔서 놀다 가시고요. 한번 외출할 때 일주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장봐오고 또 작은 텃밭도 있어서 외출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카페를 만들어 베이킹도 하면서 혼자 즐길 수 있으니 카페 가서 일할 이유도 없고요.
마당에 잔디가 넓게 깔려있고 조경을 잘 해놔서 주위의 산과 어우러져 매일 조금씩 변하는 풍경을 보며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오빠의 여친 말이 더 황당했던 건 처음 인사 왔을 때 주택으로 왔었기에 제 생활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매일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며 이사 오고 싶다고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연애도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결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고 우울증도 없으며 가진 돈도 자산을 합치면 오빠와 오빠 여친이 합친 돈보다 많으니 전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 만난 분들은 오히려 제가 외향적이고 바깥순위로 아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모임에서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제가 사회성이 없고 운동형 외톨이인 건 맞지 않냐며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빠 여친의 그런 말을 듣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런 상황에 제가 오빠 결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실 테고 오빠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저도 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정말 걸림돌인 걸까요? 추가입니다. 복잡한 마음에 무작정 글을 썼었는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결혼 전 기싸움이나 집 명의와 재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표면적인 이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겠네요. 제가 지내는 집에 인사 왔을 때 계속해서 이사 오고 싶다고 했던 걸 보면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오빠는 깨끗하게 정리를 한 상태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27살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냐 하는 질문이 있으시던데 현재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일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 알바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대학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병행했었고요. 그래서 달에 200 정도 벌었었는데 그 돈으로 대부분 저축했고 조금 모인 상태에서 시드머니를 굴렸습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모아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았고 다시 투자하거나 모아 되팔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거기서 또 전세를 주고 투자해서 돈을 모았고요. 지금 사놓은 아파트도 3년 전 대출해서 사서 1년 전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 때 우연히 빗댄 코인 관련 강의를 듣게 돼서 저금해놓았던 돈과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다 방치해놓은 땅 주위가 관광지화되며 오른 땅값을 합쳐 운 좋게 더 빨리 많은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예전에 파시려는 땅을 제가 투자용으로 묻어두자고 했었기에 가족들이 모두 제 공으로 돌려주셨고요. 부자처럼 보인 것 같은데 지어드린 집터도 원래 살던 집터였기에 땅값을 아꼈고 지방 소도시라 아파트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살 당시에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했네요. 아무튼 앞으로 오빠가 전 여친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오빠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복잡한 마음에 글을 쓴 거였어요. 많은 분들의 댓글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쓰니 아파트와 부모님이 사는 집이 당연히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혼 안 한 딸에게 아파트를 해줬으니 쓰니 오빠가 결혼할 때 당연히 집 한 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돈이 없고 진짜 물 주는 신우네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아서 신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쓰니가 집이라도 한 채 해줄 줄 안 거 아닐까요? 두 번째 댓글. 그 집이 탐이 났는데 알고 보니 신우의 것이니 없는 흠도 찾아서 후려치게 하는 겁니다. 잔대가리 굴리다가 쪽박 찬 거죠. 세 번째 댓글. 전혀요.
내 남편에게 쓰니 같은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면 저라면 환영이에요. 지질이 못 사는 신우보다 잘 살고 능력 있는 신우이가 훨씬 나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집순이인 게 문제인가요? 저도 집순이라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우가 친구가 있고 없고가 당최 뭔 상관인지. 그래서 오빠한테 놀아달라고 징징거려요? 아니면 그 여자가 오바 육바 한 거예요? 애초에 그 전원주택이고 뭐고 다 시댁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 거라 하니 속았다 싶을 수도 있고요. 4번째 댓글. 이사 오고 싶단 말에서 속마음이 딱 보이네요. 처음에 어린 신우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니 당연히 시부모가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신우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의 집이라 어떻게든 신우 후려쳐서 그 집 오빠한테 넘기게끔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신우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하면 신우랑 시부모가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늘이 주신 기회네요. 그런 사람 가족으로 들이는 거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하작거리라고 표현하는 건 인성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조금 넘게 사귄 결혼 예정인 13살 많은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자상한 사람이었고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공주님 대접을 하듯 떠받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사람이다 싶었죠.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남자라면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승낙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시국이 이런지라 결혼식은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가 꽤 많이 된 상태였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주 대접해주던 사람이 맞나 싶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예민해졌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둘이 강원도로 1박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전날 갑자기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남친에게도 말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녁밥을 먹는데 남친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한껏 들뜬 남친을 생각해 여행하는 내내 티내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도저히 못 마실 것 같아.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 그때부터 재미없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미안하다 사과하고 술은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룻밤 더 있다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 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었기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긴 했었지만 도저히 여행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집에 가는 내내 약속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속 대답을 했음에도 5번은 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속 없다. 그냥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고 말했더니 삐졌는지 휴게소에 들려서는 혼자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들고 오더라고요. 차에 타서는 너는 안 먹지? 이러면서 혼자 처먹더군요. 사기 전에 미리 묻지도 않고 하나만 사왔으면서요. 제가 평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해요. 그걸 알고 혼자 삐져서 먹는 걸로 꼬라지 부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셨기에 그동안 이런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제가 여행 와서 술도 안 마시고 하루 더 있다 가지 않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휴게소를 지나 두 번째 휴게소에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야, 커피 사와 하고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야 공주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날은 오는 내내 야야거리며 야,
이것 좀 버려. 야, 이것 좀 줘.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해먹은 거 돈 아깝다. 재미없다. 이게 뭐냐 하고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오는 내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냥 참자. 싸워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에 그냥 차에서 내려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1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시간이 오래 걸린 데서 이거 사왔어 하고 말했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커피와 핫바를 하나씩 사와서는 차에 타더니 또 혼자 쩝쩝대며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의 계속 굶고 있었는데 먹는 걸로 그러니 엄청 찌질해 보이더군요. 아이스크림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니 꼬라지 부리려고 욕심부려서 먹다가 결국 다 못 먹었습니다. 저한테 먹던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창문 열고 버리라고도 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해서 어떻게 창밖으로 버리냐 했더니 본인이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좀 소름이었네요. 아무튼 핫바를 다 먹고 야, 나 자다 간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기에 일단 알았다 하고 1시간쯤 지나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왔던 것 같네요.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렇게 공주님 하며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그것도 술 안 마시고 안 놀아줬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그런 사람인데 여태껏 숨기고 있었나 싶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짐도 풀기 전에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말이 다시 생각해보자였지 그냥 헤어질 겁니다. 지금 그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아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정리할 겁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해서 지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하고 소름이 돋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파혼하겠다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3일째쯤 되는 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하고 톡을 보내놓고 며칠간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사실 왜 만나냐. 그냥 헤어져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예의가 아니다 싶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상또라일 줄은 몰랐네요. 주말에 만나서 헤어지자 했더니 진짜 헤어질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헤어지자 하고 말했더니 왜 이렇게 생각이 어리냐고 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개소리였습니다. 사실 그냥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도대체 왜 화가 났던 거야? 진짜 내가 술 안 마시고 하룻밤 더 안 놀아서 그랬던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개소리를 시전하더군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내가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고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같았고 평소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면 술을 안 먹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친이 술 마실 때 따라주기도 하고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주며 맞장구도 쳐줬었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셨다는 이유로 호구가 된 느낌이라니. 아무튼 남친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갔고 횟집도 찾아보며 회도 먹고 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초를 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면 제 행동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자면 평소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짤 때마다 남친이 불평불만이 많았기에 그냥 남친이 짜게 뒀던 거였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서로 기분 상하기 싫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짰었는데 남친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점심을 뷔페로 갔는데 물을 제 것만 떠갔었죠. 음식 접시를 같이 든 채로 물을 떠간 거였기에 손이 모자랐거든요. 그때도 자기 건 안 떠다줬다고 음식 맛이 없다 이러면서 입이 쭉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더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강원도에서 먹었던 횟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바로 이체시키고는 이제 됐냐? 나 간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라며 그걸 진짜로 주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냐? 하고 다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객기를 부린 거랍니다. 이쯤 되니 생각이 없는 놈인가 싶더군요. 울며 불며 붙잡아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듯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앉아있길래 그냥 간다 했더니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얘기 있어? 빨리 말해. 하고 재촉했더니 일단 가지 말고 앉아보라고. 그러고는 또 입을 다무는데 그 자리에 더 있어봤자 얘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헤어지는 걸로 알겠다 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카톡으로 뭐라고 주절주절 길게 왔는데 읽기 싫어서 안 읽고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1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제 자신이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현재는 부모님께도 이미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파혼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결혼 준비하느라 그동안 예약해놓았던 걸 하나둘씩 취소해야 해서 바쁠 것 같네요. 여태까지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남은 인생을 구제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13살 많은 게 아니라 13살 어린 거 아닌가요? 분노조절 장애에 유치하고 찌질하고. 전남친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곱게 헤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댓글. 역대급으로 찌질하고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내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욕이 절로 나왔을 듯한데 님 성격이 참 좋습니다. 왜 저러나요 진짜? 나이가 몇인데. 결혼 예정이고 13살이나 많으면 최소 35은 넘었겠구만. 저 나이 먹고 저 찌질에 저 병신력이면 인생의 결혼은 글른 것 같네요. 앞으로 누굴 만나 결혼하겠어요. 세 번째 댓글. 제 전남친 같아서 감정이입 제대로 했네요. 외모, 능력, 학벌, 집안, 성격 등 다 완벽해도 쓰레기를 그따위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이 확 떨어질 듯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매번 그러십니다. 너무 잘하는 남자 좋지 않다고 차라리 좀 무뚝뚝해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라고요. 너무 공주 대접해주고 잘하는 남자는 열의 아홉은 자기 모습을 감추느라 그리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올가을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있는데 사귄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라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되었죠. 남친의 성격이 칼 같은 면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기에 제가 먼저 반하게 되어 사귀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친은 전문직이다 보니 둘 다 수입이 안정적이라 같이 살 집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달에 남친이 갑자기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왔었기에 일 때문인가 싶어 알겠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난 얼마 전까지도 내내 울적해하고 침울해하는 게 보이더군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그런 모습의 남친은 처음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었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전 여친이 있었답니다. 남친이 대학을 늦게 갔었기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남친보다 6살 어린 24살의 후배였다고 하는데 잘 사귀다가 여자 쪽에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연애할 때가 아니니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남친이 한 달 내내 헤어지지 말자고 잡았었는데 결국 여자가 너무 완강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친이 그 여자를 엄청 사랑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아예 끊겼고 남친도 잊고 지내면서 이후 저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전 여친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부탁을 하길래 만나러 갔었다네요. 그날이 저와의 데이트를 취소했던 그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 여친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전 여친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사실은 자신이 남친의 아이를 임신했었고 그 사실을 헤어진 후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지웠다 하며 울면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그 말을 듣고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하고 말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았다. 내가 그때 결혼을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어렸었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무서워서 혼자 지우고 왔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랑 초음파 같은 걸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놀라서 그 여자는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그랬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그 아이는 남친의 사랑을 받고 자랄 텐데 자기가 임신했던 아이는 아빠가 존재조차 모른다. 그렇게 지워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고요. 남친은 그 이후로 충격을 받아 잠 한숨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직 그 여자에게 미련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미련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SNS를 찾아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의 인스타를 보게 되었는데 키도 크고 날씬하고 화려하고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서 전문직이던데 그런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아이를 지우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여친이 임신했었다는 소식에 저렇게까지 흔들리고 슬퍼하는 남친을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여자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나 싶어서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저는 아직 남친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글을 올리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를 두고 전 여친을 만나러 간 것.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비밀로 했음에도 계속 힘든 티를 냈던 것과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이 그 여자에 대한 사랑만큼 깊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상태로는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남친에게 말해줬습니다. 남친은 제 얘기를 말없이 듣고 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일로 신경 쓰이고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충실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흔들린 게 아니라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잠시 존재했다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랬던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네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랬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저한테 정말 실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애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정색을 하며 조금 화까지 내며 말을 하는 남친을 보고 있자니 조금 전까지 저를 붙잡던 사람과 같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것 봐라. 넌 지금 그 여자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 말만 믿고 나를 이런 취급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이상 결혼은 못한다. 하고 말을 했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울고불며 싸우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파혼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네요. 아직 제대로 예약한 건 없어서 크게 위약금 물릴 일은 없겠지만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일이네요. 지금은 그냥 멍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많이 사랑했던 남자라 배신감도 느껴지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여자 얼굴까지 알아버려서 너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털어놓고 잘 살아봐야겠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냥 그 여자한테 덕분에 파혼합니다. 하고 문자나 한 통 보내세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그 여자의 몫이겠죠.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이었던 그분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분명 예랑이었던 그 인간은 왜 파혼하는 건지 제대로 말 안 하고 님만 나쁜 년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 꼭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댓글. 미친 여자 아닌가요? 조용히 넘어가는 걸 선택한 건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아빠라니. 알리려면 진작에 알렸어야지. 결혼한다 싶으니 연락해서 재뿌리는 게 떠보는 거 아니면 뭔가요? 그 남자도 하는 행동을 보니 영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댓글. 남친 자체가 칼 같다고 했는데 왜 전 여친 연락은 칼같이 못 잘랐을까요? 데이트 펑크 내고 전 여친한테 달려갔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쓰니가 1순위가 아니라 전 여친이 1순위라는 거죠. 딴 남자인지 뭔지도 모르는 초음파 사진 갖고도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님하고 결혼을 하고 싶겠나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몰래 만나고 와서 저러고 자빠졌는데 결혼을 해도 뒷구멍으로 전 여친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다닐 게 뻔한 거죠. 파혼 잘하신 겁니다.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잊으세요. 네 번째 댓글. 혼자 몰래 수술까지 한 여자가 초음파 사진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서 구라를. 진단서랑 초음파 사진은 작정하고 만들어냈겠죠. 그걸 떠나서 그딴 걸 믿고 저지랄하는 그런 남자랑 결혼은 아닙니다.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파혼 사유는 꼭 제대로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식장을 계약하고 웨딩 촬영까지 다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한 여자입니다. 현재 제 나이 30살이고 28살 때 만나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우고 헤어진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큰소리 한번 나지 않고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3달 전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신 채 병원 중환자실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맞벌이였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분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분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날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의식도 가물가물한 할머니 옆에서 눈물 안 흘리려 노력하며 할머니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하는 건 보고 가신다고 하셨던 할머니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 욕심에 증손주도 보고 가야 한다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을 때 남친이 처음 했던 말이 결혼식 앞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중환자실 들락거리는 거 부모님이 안 좋아하셔 였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도 없이 중환자실에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프신데 손녀로서 당연히 가야지 하고 말했더니 그래도 저녁에 날마다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가족들도 있고 결혼식 앞둔 신부가 그런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유사히 결혼 준비도 소홀해진 것 같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결혼 준비도 다 된 마당에 뭘 더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 가구며 가전이며 이런 것도 신혼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내가 좀 소홀하면 네가 신경 써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던 날 너가 갑자기 약속 깨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섭섭해하고 계셔 하고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예비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병원에서 급하게 위독하시다며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는 전화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야 했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위독하시다고 하셔서 못 간 거잖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 못 간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시다는 거야? 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돌아가시진 않았잖아. 지금 결혼 준비뿐만 아니라 네 생활 자체가 통틀어서 다 엉망인 건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어쩌면 남친이 느끼는 조부모와 제가 느끼는 조부모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후 할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으셨고 결혼식을 1달 반 정도 앞두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가족들과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급작스럽게 병원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온 식구와 친척들이 웬일로 모였다 싶었는데 그날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황망하기 그지없더군요. 아기 때부터 14살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할머니와 함께 보냈었는데 대학 가서 할머니께 조금 소홀해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연세가 92이셨으니 오래 사셨죠. 아무튼 어른들이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상조 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저도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부모님께서 대뜸 그러시더군요. 너도 장례식장에 있을 거냐? 하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제가 장례식장에 있는 게 싫다고 하시더군요.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상복 입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대충 받아 넘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하고 있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친이 장례식장으로 왔었는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우리 부모님이 결혼 앞두고 네가 상복 입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상갓집에 가는 것도 싫다고 하셨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1달 반도 안 남았는데 상복 입고 장례식장에 있게 하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간다네요. 예비 신부는 이런 거 안 시키지 않냐면서요.
사실 저희 집 어른들도 말리시긴 했지만 저한테는 애틋하신 분이라 제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남친의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큰소리 내기 싫어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다음날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저희 부모님과 네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남친 아버지께서 대뜸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결혼을 앞뒀다고 상가집에 일절 안 갔었는데 사돈 정말 너무하신다. 부모들이야 그렇다 쳐도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더욱이 결혼 앞둔 애를 상복을 입혀야 했냐 하시면서요.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서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집에 가실 때는 저희 아버지께 상복 벗기고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다른 친척들과 손님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말빨 센 작은 고모께서 나서주셔서 그 상황은 무마가 되었지만 가기 전 남친이 저한테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섭섭해 하시는 건 안 보이냐고. 제가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지킨다는 소리에 본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까지도 다들 한 소리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결혼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상복을 벗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울면서 할머니 옆에 있어야 한다고 병원을 지켰었고 부모님께서 저를 집에 데려가실 때 혼자 1시간을 걸어 할머니에게 갔을 만큼 할머니를 부모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결혼식이야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더 밀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를 지키는 건 그 당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에게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던 남친이 그런 말을 하니 더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과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아니 무엇보다 이 일을 내가 덮어두고 살 자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덮어두고 결혼하더라도 앞으로 두고두고 그 일로 남친을 원망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자는 건 그냥 말뿐이었지 파혼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혼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남친은 연락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저밖에 모른다고 하다가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일이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 넘어가지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식장 계약금은 적은 돈이라 그냥 손해를 보기로 했고 가구와 가전은 미뤄뒀었는데 다행히 올 가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가는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저런 집구석하고 인연 맺으면 귀한 손녀딸이 고생할 게 분명해서 사람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세요. 더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두 번째 댓글. 진짜 그 집구석 답 안 나오는 곳이네요. 사돈댁 내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내 며느리 상복 입은 모습 보기 싫으니 벗겨서 데려가겠다. 뭐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평생 한우로 가슴에 품고 사느니 그냥 끝내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는 무슨.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괜히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댓글. 할머니나 할아버지와의 애틋함 없이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온 사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손주 중에 나를 제일 예뻐하시고 놀러 오시면 저부터 찾으시고
행여 어디 나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 하시면서 다 큰 손녀한테 아직도 용돈을 주려고 하시고, 저한테 할머니가 이런 분이시듯 쓰니에게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전 이해하고 또 이해됩니다. 그런 분을 나몰라라 하라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 집안 그런 남자와 인연 맺기 싫을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